자, 그러면 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회차처럼 시작을 할게요. 일단 화면 보시고 요거는 이제 들으시면 돼요. 기존에 상반기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해설 강의는 이제 톡스 체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위한 어떤 접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이러한 체계로 이러한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과정으로 사실 상반기도 설계가 되어 있고 하반기 문제풀이는 이제 요 톡스 체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말한다, 톡스랑 이제 같은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타스크라는 거는 문제마다 어떤 과제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효율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타스크 유형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문의 구조를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문의 구조에 맞게 서술 답안을 쓸 때도 사실 이제 그 서술 답안의 그 패턴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주죠. 어렵지만 위안을 주는 부분이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훈련해서 이거는 뭐죠? 학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해설지가 이 organization 그 필요한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논리 구조와 문장의 그 리딩 센텐스 정도를 항상 이제 드리고 있어요.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확인하시도록 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리딩 센텐스나 자기 나름의 오거니제이션 그 패런 그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디벨롭 하셔도 돼요. 제 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자 그다음에 키워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뭘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문에서 뭔가 내용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 가져올 쓰는 내용은 키워드의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뽑아서 그 다음에 필요한 문장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답안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키워드를 이제 뽑아내고요. 항상 이게 리딩을 했을 때 결과물로 여러분한테 그 근거가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쓸 때 시노님을 또 한 번 강조 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사전으로 해서 매번 그 해당 문제에 필요한 것은 제가 드리죠. 그래서 어떤 그 words 그 숫자의 리미테이션을 그 극복하고 쓰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빨리 쓸 수 있는 또한 방법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선택한 동사 하나가 10개의 단어 부럽지 않게 그걸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노님을 잘 알게 되면 리딩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전략에는 이 네 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순서로 해설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 타입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영어는 제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은 5가지로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라이팅이 이제 논술이 있다 보니까 롱거 라이팅이 하나 더 있고 지금은 그 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영어는 이 4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General Understanding이나 Interactive Inferencing은 지금 기입형의 형태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매년 이것이 번갈아서 출제가 지금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저도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고 할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테일 과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타스크 타입에 써 있는 이것이 기존의 기출에서 물었던 그런 이제 디테일 과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유형에서는 스페시픽 인포메이션 찾는 것 중에서도 causal reason을 찾는 것, result effect를 찾는 것, 그리고 reference를 찾는 것 요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위주로 연습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reference 찾는 연습 요거를 굉장히 줄기차게 많이 할 겁니다. 모든 문제에
되도록이면 요거를 이제 초반에는 많이 넣을 거고요. 그 레퍼런스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서술해서 쓰는 거 있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는 뭔가 앞에 거를 가르치는 게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paraphrasing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빙 하려면 내가 그냥 reading paraphrasing.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키워드를 연결해서 한국말로 연결해서 조사는 한국말, 단어는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fully 써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영어 문장으로 써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뭔가가 이제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은 이제 지문 안에서 블랭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연습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뤄볼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절과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맨날 이제 키워드를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할 거예요. 제너럴한 이제 그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날 라이팅 세미나 때 그 전략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 이 키워드가 어느 키워드의 라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찾을 때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것을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전략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또 리딩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주는 타스크가 되겠지만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이고 내년이 지금 순서로 보면은 올해가 이 과제가 나올 차례예요. 중간 지문에 블랭크 있는 게. 그리고 서술에서도 섞어서 나온 예가 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지금의 형태로서는 서머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점이니까 조금 지문을 짧게 하고 답안도 조금 짧게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항상 구성이 되고 1번하고 3번은 번갈아 가면서 그 모국에서 출제가 되고 디테일은 기본 세 개 그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라이팅 과제는 항상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문학은 과제를 타스크를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르별로 봤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그 키 컨셉들이 있어요. 문학에서 다루는 그 리터러리 컨셉 있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기출을 분석을 했고 그런 유형, 그것을 묻는 주제를 묻느냐, 아니면 메타포와 시밀리의 이해를 묻느냐, 아니면 그 포에틱 폼이나 아니면 라임 스킴을 물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다뤄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리스트에 드린 것이 지금 1회 그 보충자료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출에서 물었던 그 리터러리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모의고사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최근 유형에 맞는 것으로 선별을 하고 그래도 한번 좀 점검해보자 싶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왜냐면 요번에 19년도 문제가 19년도 문제가 제너럴 언더스탠딩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게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에서 제가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래로 요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filling in the passage예요. 그래서 지문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 지금 A3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엄청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할 수가 첫 문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 보고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갭 차이를 점점 좁혀가는 또 재미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토픽이 뭔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토픽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트렌드가 있는데 프로테인이 승리를 했더라. 뭐에 대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이기고 프로테인이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뭔지 모르더라도 토픽은 뭐다? 프로테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동반했냐면 growing number of its alternatives, 그거의 대안들이 같이 맞성장을 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을 때 그냥 멍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잡고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red meat이에요. 왜 여기에 표시를 했어요? 아까 프로테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해 가고 있어요. 그죠? 프로테인 중에서 red meat은 그 요즘 애들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포커스는 자 프로테인 때문에 red meat을 이제 체크를 했고 red meat을 안 먹고 요즘 애들은 뭘 먹는다고? 치킨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치킨 드시죠? 그리고 치킨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테인 munchers, 그 프로테인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치킨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요즘은 그 프로테인 중에서 치킨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테인 중에서 치킨, red meat에서 치킨으로 그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alternatives는 아직 얘기를 안 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대안식품, 대용식품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채웠는데 나머지가 뭐였죠? 무슨 프로테인스예요. 그러면 프로테인은 위에서 요거랑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레드밀에서 치킨으로 변화된 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great number of its alternative 프로테인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게 맞는지를 볼 때 보니까 market share를 taking up 한다. 이 표현이 어디에 똑같이 있었어요? A growing number of alternative. 같은 표현이에요. taking up market share. 같은 표현입니다.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soy, almond, coconut 요거는 이제 그 식물성이죠. 터프도 마찬가지고 베지테리언스 되게 많이 쓰셨는데 여기서 베지테리언들이 좋아했던 터프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식물성이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bugs 있었고 제가 지금 표시한 거 insects. 그다음에 caterpillar 얘네들은 뭐죠? 동물이에요. 무척추 동물이에요. 얘네들이 동물입니다. 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제너럴하게 다 쌀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절대 베지터블이나 베지터리안이나 이런 게 지금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다 합친 얘네들을 다 그 합칠 수 있는 거는 프로테인이에요. 근데 프로테인이 돼 위에서 한 거랑 연결해 보면 그 메인 프로테인이 아니라 치킨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안 프로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bug centric하고 그게 뭐죠? bug 같은 거. 그 설국 열차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바퀴벌레로 만든 그거. 나 이게 현실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애벌레를 이건 진짜 마케팅 분야의 그 저명한 사람이 쓴 그 책에 나온 거거든요. 정말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영양갱은 좋아하는데 그게 만약 바퀴벌레를 만들어줬다, 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쇼킹한 그 종류까지 다 들어서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토픽은 뭐냐면 alternative 프로테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alternative가 가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새롭고 이런 것들이 또 unexpectedly하게 나올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alternative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테인 중에서도 처음에 red meat이었죠? 그 다음에 치킨이었죠?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근데 현재 상태는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멀 프로테인에 대한 컨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non 애니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셨는데 애니멀 프로테인에 대한 이제 컨선은 뭘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red meat에서 치킨으로 된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려 사항들도 있겠죠. 근데 우려 사항은 그냥 싹 빼시면 돼요. 이거는 뭐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grain-filled future는 위에서 얘기했었죠. carbohydrates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요거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carbohydrates를 이겼잖아요, 프로테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끝난 것 같다. 다시 한번 이제 restatement를 한 거 같죠. in the past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겼다. 그리고 chicken, turkey, eggs 얘는 뭐예요? 프로테인이 이기고 있다. 지금 지배적이다. 이것이 core of the diet for the next generation이다. 근데 non-vegetarian 여기에도 많이 이제 낚이셨던 것 같아요. non-vegetarian millennials는 뭐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프로테인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후 세대라는 뜻이고, 요거는 첫 패러그래프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세대들은 치킨을 먹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나온다 그러면 스페시픽한 단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제너럴한 단어로 이 그 패러그래프 전체를 지배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셨던 뭐 non-animal, unanimal, 뭐 vegetarian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제너럴한 거는 alternative protein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1번 interactive inferencing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라인은 잘 맞추셨어요. wealthy에서 왜 저게 되는지를 이제 또 보셔야 되죠. 자, 문제는 보면 이제 fill in the blank 하는 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디테일 과제, underline part가 의미하는 바를 써라라는 베이직 과제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의 문장 구조는 이것은 무엇을 뜻해, 무엇을 지시해라는 이런 동사를 쓰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noun phrase로 한번 general하게 써주고 문장으로 쭉 풀어주면 되게 좋다. 근데 noun phrase가 딱 되면 여러분들 개념 안에서 이게 연습이 많이 돼서 딱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조금만 드리고 쓰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문장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을 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조금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두 단계 정도는 풀어서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유념하시고 자, underline part가 뭔가라고 봤더니 this failed experiment 그러면 2회에서처럼 유래처럼 해야 되는데 다 알죠? 우리 2회 먼저 한 거 다 아는 거죠? 2회에서처럼 this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experiment가 가르치는 게 뭔지도 풀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failed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this는 대부분 바로 가까운 걸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얘가 왜 experiment냐 라는 것. 이 실험, 여기서 이제 정책, decision 했던 걸 experiment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failed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결과가 되게 네거티브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써주셔야 한다. 그래서 debt crisis를 안 쓰신 분은 제가 감점 처리를 했죠. failed라는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네거티브한 결과를 가져왔어까지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문장에 있지만 같은 문장에 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까지 살려주려면 그래서 underline part가 의미하는 바를 써라라고 할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앞에서 뭔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거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은 18년도 수능 문제 17년도인가요? 그것처럼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부자인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의미상으로 이제 딱 맞는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지문을 보는 건 항상 똑같아요. 누군가가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어 자리 토픽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업적에 대한 글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어나운스를 하고 그 어나운스 안에는 프로포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나운스라는 행동에 있는 그 주요 내용은 프로포즈 안에 들어져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걸 알았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니까 in announcing the proposal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어나운스먼트에서 프로포즈 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어나운스 했는데 뭘 어나운스 했냐면요. 무엇을 캔슬한다? that. 그죠? 요 that 캔슬한다. 그 다음에 eliminate 이런 튜이션을 eliminate 한다. 그래서 학생을 돕겠다. 이것을 위해서 펀드를 create 하겠다. 그래서 요 장학금을 받는 풀을 늘리겠다. 이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리딩을 하실 때 이 부분만 포커스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 한 다음에 얘를 물어봐. 그럼 다시 그거 가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아, 이러이런 거를 어나운스 했구나. 자,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펀드 관련해서 그 다음 내용은 위에 자, 그 다음 내용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Increasing tax on wealthy individual 했어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위에 그 앞에 패러그래프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한다고 했어요? 펀딩을 create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increasing taxes on wealthy individual propose 한 거겠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위에 paragraph 다음에 이게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그 서트의 라인을 지문 안에서 내가 토픽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주요 내용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거의 전제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얹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펀딩을 레이징 하기 위해서 그러면 wealthy individuals한테 텍스를 increase 하는 것을 propose 했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왜 알 수 있냐면 뒤에 가면 또 반복이 되죠.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펀딩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크리티시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보면서 주요 내용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자꾸 조준을 해 보셔야 돼요. 자, increasing 또 나오죠. increasing taxes on countries' most wealthy families and cooperation 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한 번 더 이제 그 additional한 statements를 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generate 요만큼 트릴리언을 generate 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러면 요 내용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create funding 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propose 한 거예요. 나 이런 좋은 일을 할 건데 이걸 위해서는 펀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게. debt canceling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in announcing the proposal 이런 것들이 이런 noun phrase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쫙 그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express find that my debt cancellation plan. 이것도 지금 noun phrase죠. 앞에 나의 proposal, 나의 announcement를 딱 축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내용,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하려는 내용은 뭐였어요? debt cancellation plan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나는 proposal을 announce 했습니다. 그 proposal의 내용은 뭐예요? tax on the wealthy가 지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리딩을 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키워드만 중심축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면서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will create an economic stimulus.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런 제안이 있다, 디벨롭먼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2회차 요약 문제에서도 봤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것들을 개발했어요. 꼭 뭐가 나오냐면 그게 어떤 방식이고 이게 베네핏이 뭐야, 장점이 뭐야. 그래야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Create an economic stimulus. 그의 영향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네핏이 있어요. After show that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요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Higher education이 그 대학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학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싶으면 college education 아니면 university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뭐 그 대학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면 high return이 있더라, huge return이 있더라. 그래서 좋은 거야. 이걸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cheers 하는 것도 뭐예요? benefits를 얘기를 하는 거죠. Warren's plan.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다 뭐예요? Warren's plan. 늘 다 얘기를 하는 거죠. Warren's plan만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요 내용 아시겠죠? 키워드가 머릿속에 지금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하겠다? debt cancelling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raising funding을 위해서 wealthy한 people한테 텍스를 부과하겠다. 그 내용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 to wipe out student debt. 이게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debt cancellation plan이라는 거죠. 그 내용. 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시면 while some cheered. 누군가는 요거를 되게 좋아해. 그런데 others. 자, 이렇게 정책이 나오거나 이러면 장점을 자기들은 소개를 하지만 그 다음에 criticism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스터디가 있어요. 스터디 리절트를 나타내는 지문이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했죠? limitation, problem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flawed 된 그 스터디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그 지문의 흐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question 한데 이건 criticize 하는 거죠. Why a tax on the 했을 때 지금까지 이 tax는 누구에 대한 tax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on the wealthy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텍스 부과.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내용과 연결했을 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college debt에 가야 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워런의 프로포절이잖아요. college debt cancelling 하기 위해서 tax on the wealthy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부자들에 대한 이제 과세와 대화하고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일반 단어로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wealthy가 되겠죠. the wealthy 하면 이제 부자인 사람들이니까 이걸 the wealth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부예요.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는 맞춰놓고 그 단어의 폼이 틀려서 틀린 경우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연습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그 연습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revenue raised from. revenue raised from 이게 뭐예요? 바로 그 펀드죠. 펀드 레이징을 누구로부터 하겠다고 앞에서 했다고요? A tax on the wealthy죠. 그죠? 부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ealthy가 가야 되고 billionaires를 쓰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라고 했으면 billionaires일까요? wealthy일까요? 그래서 내용은 맞추신 거예요. 내용은 맞추셨는데 이 competing 되는 candidate 단어 중에서 더 적절한 걸 우리는 고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를 고르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e got into this crisis. 이 crisis는 뭐냐면 debt crisis겠죠. student debt crisis를 얘기를 하는 거죠. because 하고 요 그 지금 이 debt cancellation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나운스먼트를 한 거잖아요. 프로포저를 한 거잖아요. 자, 그거의 원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government랑 federal하고 state government가 이런 decision 이하의 decision을 했어. 라고 했고, 그 decision에 대해서 the student debt crisis is the direct cause of this failed experimen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debt crisis를 만든 원인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this failed experiment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자, this니까 앞에 가르친 거 맞고, experiment라고 한 것은 요 시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도 자체가 실험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정책이죠. 이거는 정책과 decision을 experiment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instead of treating higher education 한 번 더 나왔죠? 이제 그 college education을 얘기를 해요. 자, public school처럼 다루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free라고 했죠. 그래서 public school처럼 다뤘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free라는 것들이 충분히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아니면 free가 들어가서 public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퍼블릭만 들어가서 맞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내용은 원래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너무 상세한 내용이니까 요약해서는 조금 배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like our public system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free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충분히 좀 들어가게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이거. 자, 그리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고 higher education에 돈을 더 투자하지 않고 프리하게 만들지 않고, 자, 그리고 이 부자인 사람들 billionaires and giant corporations, 이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연결해 보면 the wealthy라고 했죠. the wealthy 뭐라고 그랬죠? individuals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는 billionaires하고 giant corpora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표현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앞에 있는 거랑 매칭을 해보면 the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비용을 뭐에 대한 higher education에 대한 비용을 individuals, students나 가족들한테 부과했다. 뭐 students만 써도 이제 맞죠. 개개인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키워드 빠지지 않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failed 때문에 그 결과, 네거티브한 결과까지 써주는 게 그 톤을 확실하게 살리는 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답을 읽어보면 단어는 wealthy밖에 안 됩니다. 자, underlined part refers to, 자, mean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The failure of government policy. decision을 policy로 바꾼 거예요.
government가 decide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policy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토픽이 뭐냐면 higher education에 대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college debt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하면 unlike the cost for public schools, public school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것만 나오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을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드러나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비용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비용 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드러나 줘야 돼요. public school은 free한데 the cost for higher education은 어떻게 된다고요? individuals들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해줘야 돼요. 두 개가 컨트라스트 되는 거죠? 그럼 한쪽은 free, 한쪽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돼. 이게 같이 표현이 돼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이제 기준, 그 논리적인 구조를 잡는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라스트 구조로 내가 써야 돼. 그러면 각각의 상반되는 그 토픽에 대해서, 두 개의 토픽에 대해서 대조되는 그 키워드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free야, 한쪽은 코스트를 부과했어, impose 했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런 반면 instead라고 했으니까 taxes on the wealthy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as reduced, cut 했다고 했죠? by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paraphrase를 위해서 주어를 뒤로 보내는 수동태를 지금 쓴 것입니다. 이건 paraphrase를 위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고, 제가 시노님은 영향과 결과를 드렸네요. 요거는 이제 2회차에서도 드렸고, 항상 우리가 하는구나. 감소인가요? 감소. cut taxes 때문에 요거를 썼습니다. 뭐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decrease taxes 요것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감소시켰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서술형 하나 풀었고요. 자, B6번으로 가시면 자, 요거는 온전한 서술형, 즉 기입형을 포함하지 않은 서술형이고, 작년 서술형, 그 자폐증 했던 서술형과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19년도 13번과 같은. 하나는 describe를 하는 거고, 하나는 example를 두 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19년도 문제는 evidence를 두 개 대라라고 했죠. 그래서 팩트를 찾아가지고 두 개를 기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 condition where productive creativity can be facilitated in the brain이에요. 뇌 안에서 이게 facilitated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뇌 안에서 될 수 있는 이제 뇌에 있어서의 그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은 it is in the environment where이라는 그 문장을 써서 충분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문장 구조를 쓰면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조건들을 쓸 때는 요 구문을 써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써야 되니까 one, the other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서 여기다 끼워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논문에서 뇌과학 관련된 논문에서 논문이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있는 우리가 학습을 또 하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뇌 프로세싱 이런 것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교육 심리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real life creative activity 얘기가 났네요. 이거는 spontaneous cognition,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facilitated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토픽은 뭐냐면 creative activity가 아주 broad한 토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creative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cognition이 되게 필요한데, 자, 이것이 brain's default mode라는 것의 하위 구성이라고 해요. brain's default mode network 안에서 spontaneous한 cognition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And operating it in the background as our concentration on the outside world is relaxed.
그래서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spontaneous cognition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아진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냥 백그라운드를 지금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뭔가에 포커스를 하면은 이런 deferred processing이 suppress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지문을 볼 때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릴렉스 했을 때는 되고, 근데 포커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지가 서프레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more recent evidence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new study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토픽만 요거는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recent evidence 최근에 발견된 사실은 뭐냐면 자, productive한 creative cognition. 자, 위랑 첫 번째 지문하고 연결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creativity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spontaneous한 cognition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productive. 조금 더 그러면 생산적인 거죠. creative한 cognition을 하는데 좀 productive하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relaxed 되어 있으면 물론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릴렉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concentrate 하면서 creative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잘 조절해서 하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조절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연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productive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어가 하나 추가됐지만 우리가 첫 번째 만났던 토픽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요거는 새롭게 뭔가 정보가 add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코그니션을 하는데 그렇게 productive하게 해야 돼? may likely be facilitated. 위에랑 똑같죠? 그냥 creative activity는 어떻게 된 거예요? spontaneous cognition에 의해서 facilitated 되는 거잖아요. 아주 릴렉스 되었을 때. 자, 그런데 productive한 creative cognition은 어떻게 되냐면 delicate balance를 통해서 facilitated가 되더라. 이게 새로운 스터디 결과인 거예요. productive한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요 위에는 기본 전제, 기본 백그라운드인 거고 하고 싶은 얘기 토픽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ontaneous processing하고 위에서 봤죠? spontaneous cognition 있었죠? 같은 라인인 거죠. 프로세싱은 뭐를 위한 프로세싱인 거예요? cognition을 위한 프로세싱인 거잖아요. 그리고 more controlled processing이 같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productive한 creative cognition이 된다라고 새로운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그래서 문제는 뭐였어요? 그냥 creativity가 아니라 productive creativity였죠. 그래서 타스크를 잘 읽고 그 지점을 가야 돼요. 지금 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답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디테일 과제를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답을 쓰게 하지는 잘 않아요. 거기는 거의 백그라운드이거나 아니면 토픽의 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적다. 아예 그냥 definition이나 전제 조건을 describe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첫 번째 조건은 delicate balance가 있어야 된다. 둘 사이의 밸런스.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controlled processing,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concentration은 없어야 돼. 그냥 릴렉스를 해야지 creativity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delicate balance, 둘 사이에 delicate balance가 있어야 되고요. both of which may be experienced concurrently. 자,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 concurrently가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흐름을 보시는 거랑 정보의 흐름하고 지문의 흐름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답을 쓰실 때는 정보의 흐름으로 쓰시면 그게 잘 보이면 훨씬 더 편합니다. 결국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같이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이 concurrently experience 되는데 to the extent that deferred activity does not become suppressed 될 정도로 due to a substantial demand for controlled processing. 자,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밸런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default activity가
서프레스 되지 않는 정도, 그 정도 이제 두 개의 조건이 가주면 되겠습니다. 밸런스, 그 다음에 not suppressed 되는 거, 그 두 조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And left to ourselves. 자, default, 네, 그 다음에 default network activity increased 이렇게 돼 있죠. 요 내용까지 이제 써주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브레인에서의 조건인 거죠. productive한 그게 잘 되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default network activity가 올라가는 조건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뒤에 있는 내용들이 두 개를 잘 밸런스하고 한쪽을 서프레스하지 않는 앞의 내용을 받아서 더 얘기하는 거라면 그 예도 써주면 아주 완벽해지죠. 근데 그 뒤에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면 default activity가 어떻게 하면 increase 되는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default activity가 중요하니까 creativity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앞에까지 두 개의 조건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럼 뭐 외부적인 환경이 relaxed 되고 이거는 지금 뇌 안에서의 지금 조건을 물어본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앞에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n the mainstream school system에서 자, 두 번째 과제가 providing two examples cases from the passage that creative activity of students may be hampered in the school system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 지점이 이제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 과제는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영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거를 빠짐없이 써준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법론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curriculum emphasis.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주체가 되는 거는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하던가 아니면 school classroom activity라고 하든가 뭔가 교육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이나 커리큘럼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포커스가 end product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end product with a certain deadline 하는 건 감점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면, 문장이 말이 안 되면. 뭐 end 스쿨 시스템에서 무조건 end product을 그 데드라인으로 가져온 오라고 하면 그것이 아이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문장에서 이렇게 말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인데 그 커리큘럼은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예요. 첫 번째는 커리큘럼이고 두 번째는 평가예요. 두 번째는 assessment as an outcome of learning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으실 때, 자, 메인이 되는 그 항목이 무엇이고, 요거를 그 describe 해주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커리큘럼이고요. 이 커리큘럼의 특징이 뭔 거예요? end product을 요구하고 그거에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end product을 빼고 데드라인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뭔가를 perform을 해. 그런데 데드라인을 줬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포커스 되는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줘야 되고, 두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 얘기가 빠지고, outcome of learning만 돼도 안 되는 거죠. 평가 커리큘럼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특징이 뭔지 그 키워드를 써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냥 보였을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만 내가 쓰면 답을 맞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여러분, 헤드, 뭐 나오는 뭐 이런 영화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보강해서 describe 해주는 거, 이런 키워드의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죠? 6번도. 자, B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약 문제로 왔네요. 자, 요약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 구조를 잘 나눠야 되는데 토픽 센텐스를 어디까지, 토픽 센텐스의 제시를 어디까지 나눌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제 자체는 폼을 주고 있어요. 토픽 센텐스를 프로바이드하고 나머지 그 서포팅을 3개를 써라라고 했고, 이렇게 폼을 원 파라그래프로 요구했던 우리의 과제들, 그 기출 문제들은 다 요 순서로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쪼개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제 topic sentence 잡는 걸 너무들 어려워하셨는데 more often than not 자주 politicians들이 see economic growth as a means to alleviate aging problems. 토픽은 뭐냐면 economic growth as a means to alleviate aging problem이에요. aging problem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economic growth를 본 거예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aging problem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economic growth에다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economic growth를 위해서는 뭐 이런 거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 포커스는 aging problem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으로 economic growth를 하는데 however you의 그 topic sentence가 있다고 했죠.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죠. 자, 요 토픽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예요. They may not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their aging population. aging population은 이제 aging problem과 이제 겹친다라고 보고 나머지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이디어. 이 토픽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예요? aging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economic growth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틀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긴 문장 안에서 이거는 메타포릭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둘러서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건 틀린 문제구나. 이거는 이제 틀린 방안이구나. 그거를 이해하시고 topic sentence는 자, 이런 해결 방법으로서의 economic growth는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연결 없이 이렇게 썼죠. aging population, population aging 자체가 economic decline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유를 근거를 지금 첫 번째 근거를 든 거예요. 왜 이게 wrong한 방법이냐, 잘못된 접근 방법이냐, 경제 성장을 통해서 aging problem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왜 잘못된 방법이에요? aging population 자체가 economic decline을 가져온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그 과정을 써주셔야 돼요. decline in fertility 이 과정들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active labor force가 decline 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인 결과 관계를 핵심적인 건 다 나타내 주셔야 돼요. So does GDP. 그래서 총 몇 단계가 생긴 거예요? 3단계는 다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 원인과 결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요것도 같이 for 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2개니까 뭐 3개니까 3개를 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게 하고 얘는 이제 경제적인 거니까 경제적인 거고 위에는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이 준다 그러면 경제 요거도 총생산도 준다.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보흐름 관계로 묶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innovation could come to the rescue. 이것도 이제 리더럴한 표현은 아니죠.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solution은 요거야. 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솔루션이에요. 대안이에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제 문제점만 비판하는 경우는 좋은 글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글은 잘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productivity of remaining labor force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더 productive하게 일을 하면 이게 workers들이 통해서 GDP를 컨스탄트하게 할 수 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써주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GDP 언급을 안 하신 분들은 또 0.3점씩 감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때 같으면 이게 거의 결론으로 왔을 텐데 주장이 이게 있어요. 문제점, 솔루션, 그리고 작가의 라이터가 또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 요소이기 때문에 또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가 되게 필요하다. 우리가 호의적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이게 빠지신 분들은 제가 또 0.3점 감점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알차게 알토란처럼 다 이제 빠짐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빠짐없이 글을 이해하게 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쓰라고 하니까 되게 고통스러우시죠? 이제 연습이 되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코즈와 이펙트가 있다. 여기도 코즈와 이펙트가 각각의 서포팅에 있다. 이펙트, 코즈. 여기 3단계. 여기 3단계네. 그 다음에 이펙트. 이거구나. 요것들을
이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써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는 어떻게 된가요? 문제가 있어. 그거의 솔루션은 요거야. 이런 지문의 구조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economic growth simply cannot work as a solution to aging problems.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라이팅 세미나 때 말씀드릴 건데 여기다 메인 아이디어를 올리신 분도 있어요. aging problem의 솔루션은 economic growth가 아니라 innovation이다. 이렇게 써도 사실은 좋아요. 근데 innovation만 쓰면 안 되죠. 뭐의 innovation이냐 메인 아이디어를 쓰려면 그거까지 써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도 서포팅은 그대로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reason을 써주셔야 되고요. reason is that aging population itself brings economic decline 해서 요번 요약 문제는 cause and effect를 나타내는 표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시노님이 이제 관련된 시노님들이 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별적으로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a constant for in fertility, 요것이 reduce active labor force. 요거는 그 다음 그 문장에서 요 표현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GDP도 내려가는 거 세 개 다 묶었네. 그죠? 얘네 세 개가 다 따라서 내려가게 돼. 이렇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좀 압축해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솔루션은 이노베이션이야. 근데 이노베이션만 쓰시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데? 라고 요 디테일까지 써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remaining few labor force를 more productive 하게 해서 GDP 인덱스를 컨스탄트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exact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구하다예요. exact, more favorable investment sentiment. atmosphere를 이제 동요로 쓸 수 있는 건 sentiment라고 보시면 돼요. in innovation.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논리의 구조, 그 다음에 시노님 다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점 여러분들 시계를 보는 횟수가 높아지네. 빨리 끝낼게요. 문학은 해석도 있고 이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세미나도 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드라마 문제. 요거는 제가 지문 안에 한번 블랭크를 넣어봤어요. 스테이지 매니저가 혼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반 영어 지문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fill in the blank 하는 문제고요. 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요 지문, 그 pause 다음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뜻을 잘 찾아가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지문을 이해하는 게 우선 핵심이에요. Now there are some things we all know, but we don't taking it out and look at very often. 여기서의 그 핵심 단어는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 something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꺼내보지 않는데 something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건 something밖에 없어요. We all know that something is eternal. 그렇군요. 이 something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예요? eternal이라는 거예요. And 이건 house도 아니고 name도 아니고 earth도 아니야. star도 아니야. Everybody knows in their bones. 알고 있어. 뼛속까지 알고 있어. Something is eternal. 또 eternal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은 eternal이다. 키워드 건축권 요거밖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something has to do with human beings. 키워드 하나 더 추가됩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eternal한 것이고 이거는 뭐에 관한 것이에요? 소재는 human being에 대한 거다라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All the greatest people ever lived have been telling us.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중요하겠지. 그죠? 평민이 얘기한 게 아니라 for 5 years. 오랫동안 얘기해왔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중요하다요. Surprise how people are always losing hold of it. 여기서 이시 바로 이 something이죠. 이 something은 뭔 거예요? eternal하고 human being에 관한 것이 되겠죠? There is something away down deep, 저 깊은 곳에 알지 못하지만 that eternal about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죠. eternal이 있습니다. about 무엇에 대한 거라고 했죠? to do with랑 지금 똑같아요. to do with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게 human beings가 되겠습니다. 인간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 eternal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뭐죠? 묘지에서 있는 건데 죽은 사람들은 lose hold of the earth. 지구를 그 뭐죠? 이 생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건 이터널한 게 아니죠. 그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다 놔두고 가. 라고 하는 거. 죽으면 다 끝난다. 이 생에 있는 건 다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터널한 거는 지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터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에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간다. 근데 더대들을 지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분리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안에서 지금 끝나고 있죠, 말이.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땅 안에서 다 놓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 이게 그런데 이것이 다 휴먼 비잉에 대한 거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생에 있는 거, 이성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다 grow pale,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lose hold of랑 같은 표현입니다. lose hold of. 왜냐면 여기는 공동묘지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위에, 요 부분에서 이제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일상생활, 데일리 라이프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일상의 생활이 1막에서 그려지고, 2막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 결혼을 하고, 3막에서는 죽은 후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 그 삶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의 생일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을 이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카르페 디엠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커멘터리 부분을 읽어주시고, 이 밑에서 커멘터리 밑에서 네 번째, Transience of Human Life on Earth 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카르페 디엠이 나오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순간을 열심히 살자.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학의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삶의 속성은 the transience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드라마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에드가 알란 포의 애나벨 리를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을 했어요. 모르는 작품 말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모르셨나요? 혹시? 자, 문제를 보시면 자, 필린더 블랑크를 먼저 해볼까요? The poem's setting을 냈어요. Gothic elements. 요거는 이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Gothic의 그 구성 요소는 뭐냐면 호러와 로맨스예요. 호러와 로맨스. 로맨스. 사랑과 무서운 게 같이 있어야 돼요. 요 시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The poet does not describe the setting with any specificity, and he weaves a hazy romantic atmosphere.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around something, 이거는 이제 요거의 속성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찾으면 돼요. lonely하고 undefined 돼 있어요. undefined 돼 있어요. 그리고 undefined 돼 있으니까 mysterious한 로케이션에 있겠죠. 자, 끝까지. 자, 마지막에는 stark and horrific image of tomb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호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는 사랑한 사람을 그리우면서도 이게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also located by the sea라 그랬죠. 그러면 얘도 바다 옆에 있는 거니까 가로에 들어갈 것도 바다 옆에 있어. 해서 거기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tomb이나 요 블랭크에 있는 거랑 다 바다 옆에 있죠. 그래서 tomb하고 같이 패러렐이 되면서 tomb의 이미지인 death와 decay의 의미를 같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면 그녀를 어디서 만나서 사랑을 해요? In a kingdom by the sea죠. sea 바로 옆에 있는 건 지금 킹덤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건 비켜갈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sea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sea 옆에 또 sea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tomb하고도 이제 패러렐이 된다고 했잖아요. by the sea 하고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tomb이기 때문에 킹덤하고 같은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킹덤에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킹덤이 뭐가 된 거예요? 툼이 된 거예요. 킹덤에서 사랑을 시작했던 그녀가 죽었다라는 걸 그대로 가르쳐 주기 위한 이제 장소적인 이제 변화예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죠? 자, 처음이니까 난 그래서 클루를 많이 주려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틀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마이더스 kingdom이에요. 그래서 unspecified 돼 있잖아요. 그죠? 먼 나라 어디에 있는이 아니라 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kingdom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다 맞췄어요. 자, 그리고 사랑을 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child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그 사랑이 순수했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여기 나오는 애나벨리가 진짜 이제 와이프가 죽었을 때 쓴 시거든요. 몇 살에 10대에 결혼했어요. 이 와이프가 나이가 14살인가? 12살인가? 그때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와이프 이름을 모르겠는데 애나벨레는 아니에요. 다른 이름인데 죽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앨런 포도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리고 순수한 사랑을 했던 그런 그래서 아마 이제 왜 우리 기출에도 그 에드가 앨런 포의 그 에세이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주제는 사랑이고 죽음이고 그다음에 죽은 여인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벗을 한번 봅시다. 계속 위에서는 그래 우리 사랑을 했어 라는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but 부분에 시나 일반 영어나 but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사랑 그 이상으로 사랑을 했대.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이런 사람들. 내 사랑보다 훨씬 더 사랑을 했대.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우리는 사랑을 했고 거기에 에디드된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강해. 그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부러워했네, 시기질투했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시기질투 이 얘기도 왜요? 우리의 사랑이 되게 강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underline part 이 부분 가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강해서 어떻게 돼요? For the moon never beams. 이게 같은 패턴인데 never something without something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래 그거잖아요. 그 달이 뜰 때마다 나는 항상 그 beautiful anomaly를 생각해. 지금 그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혼동을 하셨나 봐요. never but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같은 패턴입니다. 요즘은 잘 안 써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오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별이 안 떠도 나는 그 애나벨리의 눈을 볼 수 있어. 그만큼 생생해.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같은 패턴이에요. 별은 뜨지 않는다. 내가 애나벨리의 브리프한 아이를 떠올리지 않으면. 그래서 밤마다 나는 애나벨리를 생각해. 나는 everyday 나는 생각해. 나는 그렇게 그리워해. 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해. 가 이제 주는 메시지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이미 메시지는 어디 있어요?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사랑은 강해야 strong이에요. 그거에 대한 스페시픽한 걸로 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녀를 생각해. 그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한다면 요거는 이제 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eyes를 왜 bright eyes라고 했냐라는 거죠. 별하고도 이게 패러렐 되지만 이게 되게 비비드하고 생생한 거죠. 그랬을 때 이 bright이라는 거를 어떻게 제너럴라이즈해서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생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보는 것 같고 만약 죽었으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내가 잊혀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희미해야 되는 거죠. 근데 bright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생생하게 아직도 느끼고 있고 내가 꼭 만날 것 같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써주시면 이제 아주 완벽하겠죠. 이게 좀 없어도 항상 아직도 나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점수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까지는 이제 아시기 어려우니까. 근데 완전히 오역을 하신 부분들은 이제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 표현을 안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매칭되는 걸 보셔야 돼요. 위에랑 밑에랑 사실은 같은 패턴인 거거든요. 부정과 이제 우리가 만약
가정법을 한다면 but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그냥 접속사로서도 그 패턴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많이 안 쓰여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시인은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킹덤이 이제 툼으로 변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왕국과 같았어.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컸고 자신 있었고 하니까 왕국이 되었던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 그런데 지금은 그 바다 옆이 이제 툼이 되어진 상태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희한한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반복이잖아요. 그죠? 반복이잖아요. 같은 라인이라고 보고 얘는 툼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repetition의 묘미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게싱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요. 자, 킹덤이 되고요. The underlined parts mean that the speaker's love for inability is still strong하고 아주 확실하다. bright 때문에 vivid하다라는 거. 그래서 writing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vivid, alive 아주 좋아요. 그런 이제 제너럴한 단어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면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 표현을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 되게 많죠. 문학 같은 경우는 이 general words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내 안에 갖고 있어야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건지시기 바래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his love for her is so strong. 결국 같은 얘기죠. 이렇게 noun phrase를 한번 해주고 아니구나. 절로 했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응축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쫙 풀어주면 이게 서술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응축해서 표현하고 너 알아서 이해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두 단계로 표현을 해준다. So strong 하기 때문에 앞에까지의 메시지가 so strong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매일 밤 every night 하셔도 되고 every day 하셔도 되고 그녀를 생각해 언제 밤에 when stars arise stars rise 이게 그 줄을 그대로 그냥 paraphrase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뜻을 거기다가 이제 그 theme을 붙여 넣은 거죠. 그래서 또한 he can still feel her eyes, an image of her soul. 그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bright eyes를 본다는 왜 눈을 본다고 해요? 스킨을 본다고 해도 되고 입술을 본다고 해도 되고. 근데 눈은 영혼과 통하거든요. 이제 문학에서는. 자, 이거는 결국 그 생명인 거고 이건 이제 커멘트리에 있는 걸 제가 계속 그대로 일부러 갖고 와서 좀 어려운데 as if they give a promise 확실하게 다시 만났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still alive. 그죠? 계속 살아있다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자, 그런 feeling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나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비비드하다라고. 이거를 아름다움을 praising 하는 걸로 이제 쓰신 분들도 이제 다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메시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beautiful 하나의 단어만 나왔어요. 만약 그거에 포커스가 있다면 아름다움을 서포트한 뭔가 다른 게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랑의 시 기출에서도 많이 다뤘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커멘터리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이 시에서는 사랑에 대한 주제와 함께 가틱 엘리먼트를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소설 가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기출 그 작품 소설 단편 중에서 다른 파트를 골라서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underline part가 의미하는 바 1회는 거의 다 요걸로 지금 넣었어요. 가장 이제 쉬운 과제로 지금 1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인력 문학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ompleting commentary 하는 거 있네요. 커멘터리를 먼저 읽어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 조지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Feel that 뭐뭐가 instrument of magical power. 자, magical이라는 거의 동요는 unreal이라고 보시면 돼요. unreal, imaginary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가 아닌 것. 그리고 지문에서 실제가 아닌 상황이 나오죠. 그죠? He imitate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The speech of imagined army officer. 이미진이 가능한 거 magical power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답을 말하네. 하여튼 이 매직을 뭐를 통해서 했느냐, 이미지는 뭐를 통해서 했느냐라는 거죠. 자,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지문 안에서 이제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Gaining great pleasure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그리고 astonished 했습니다. His voice announces. 요거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다. 뭐가? voice가 announce 했을 때, 이거는 뭐 둘러서 voice가 announce 했다라는 건데, 결국 무슨 말이야? 말을 했을 때인 거죠? 그가 말을 했을 때, 이때 굉장히 놀랐다. astounded. astounded는 뭐예요? feeling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매칭이 됩니다. feeling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voice announcement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voice announcement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매지컬이라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또 그렇게 요 안에서도 약간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 그거 그대로 이제 지문에서 또 매칭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지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혼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imagine 하는 거 이제 우리 박스에서 봤던 내용들 나오고 picture 이것도 imagine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쭉 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talk aloud 했던 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전체 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초반에 지금 앞에 걸 가르치는 말이 뭐가 나왔어요? 그 자신의 말에 최면이 걸려서 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한 것들이 words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saying more words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도 words를 말을 한 거고 뒤에 내용도 다 words를 말한 거예요. 이 words를 통해서 얘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스스로 이제 놀라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문의 가장 제너럴하고 지배적인 단어는 words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말들.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 뭐 오더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란 내용은 words가 되게 되고요. underlined part는 뭐냐면 such such. 이것도 또 지시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such thought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just came into his head. 이런 생각이 어떻게 여기에 올랐지? 이게 말을 더블 커트로 되어 있지만 이 서치가 가르치는 건 요거 더 앞에 패러그래프를 가리키기는 어려워요. 그죠? 패러그래프 초반이니까 요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놀래서 뭔가 다른 것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제가 이제 단어를 삭제했는데 outside voice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웠어요. 뭔가 다른 것이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또 서치 서트를 또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그 matter, 서치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이 앞에 패러그래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내용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요 이제 법칙이라는 거죠. 이제 이 법칙이란 거는 begins with little things and spread out.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걸쳐 있다라는 이 속성을 써 주셔야 되고요. uncover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것이 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속성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must be order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orderly하게 돼 있어야 되는 이제 필요성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in the place where men work,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필요해. 작은 것부터 큰 것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건 필요해.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체가 바뀌죠. I.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도 orderly 해야 되고, 중요한 거 must learn이 들어갑니다. 내가 법칙을 배워야 돼까지 내용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까지 써주시면 아주 좋겠는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이 세 가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점수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시를 찾아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는 랭귀지의 주제를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 words의 파워가 요거는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게 이제 청소년인데 어떤 그 성장 이런 것들이 깨달음으로 오죠. 그 깨달음은 인지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형상화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터리
확인해 보시고 이 인식과 관련된 시노님을 드렸어요.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이게 일반 영어에서도 동사나 명사로 자주 나오게 되고 동사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명사로 쓰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30분에서 1시간이라 했는데 누구의 예측처럼 1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